자, 안녕하세요. 김희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안내해 드릴 내용은요. 현대고 수학 어떤 형태로 시험 출제되는지 약간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 학원에서 그 대책으로 겨울방학 센티움 수학스쿨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고 시험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지 저희 프로그램 안내 이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현대고 수학 내신의 특징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공부 꽤나 많이 하고요. 수학 준비 굉장히 많이 한 아이들이 진학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현대고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수학이 대세죠. 그래서 수학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진학을 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지금 잠깐 보시면요. 2022년에 93점, 2021년에 85점. 1등급 컷이 생각보다 조금 낮아요. 그렇죠? 어떤 학교들은 좀 이게 높게 형성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현대고는 느낌상 보통 90점대 초반이면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현대고가 만만치 않다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요거를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뭐 시대인재나 대성이나 이런데 이제 수학 선생님들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재수생들 받아보고 얘기를 좀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대고에서 온 친구들 수학 괜찮아. 어느 학교에서 온 친구들 수학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학에 관해서라면 휘문이나 세화 같은 경우에 현대보다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긴 있는데 실제로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현대고가 휘문이나 세화보다 밀리는 게 하나도 없게 학교에서 만들어서 고3 졸업시키고 혹시라도 대학 진학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휘문, 세화 수학이 진짜 세게 들어가고 그 학교들은 뭐 2학년 때 수능 과목을 거의 다 끝내놓고 3학년 때는 선택 과목만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럼 현대고도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사고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학교를 피해서 현대고는 좀 그 학교들보다는 수학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현대고 수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총 문항수 보면 18문항밖에 출제가 안 돼요. 영동고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항수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18문항밖에 출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잡다한 복잡한 계산 문제로 아이들의 점수를 가르는 거 있죠. 연산 능력이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 실수 유도하고 그게 돼 있나 안 되나 체크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문항수가 좀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항수가 작은데 서술형이 18문항 중에 4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4문항 중에 마지막 한 문제는 배점이 12점까지도 갔어요. 배점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통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손도 못 대고 풀이 과정 못 쓰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컷이 되게 낮죠. 그 얘기는요. 18문항밖에 안 내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절대적으로 수능형 문제를 내시겠다라는 의도예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순서였거든요. 내신 수학을 완벽하게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으로 전환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 친구들은 아닌데요.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또박또박 개념도 연습, 또박또박 문제풀이도 연습하고 나서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부터 수능형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은 현역들 같은 경우에 재수능보다 불리하다고 했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수학을 공부는 다 했죠. 선행을 했고 뭐 미리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준비 그 과목들 다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수능형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역들이 실제로는 재수생들한테 밀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형으로 전환하는 걸 1년을 재수생들은 더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현대고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특징으로 잡아놓은 게 이런 거잖아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과 연계하는 부교재. 현대고 부교재는 어느 학원에서나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현대고 수학을 하려면 파트인데요. 저희 학원에도 이번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거죠. 올해 부교재를 가지고 미리 부교재를 연습하는 반도 따로 꾸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심화 개념을 알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다수의 문제라고 했는데 심화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수능형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념의 응용까지를 심화 개념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딩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능형 문제들을 보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도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케이스 분류 문제, 고난도 문제 정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 다 뭐하고 결부되냐면 수능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수능 수학을 잘 보도록 만들겠다는 게 현대고 선생님들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내신 먼저 잡고 수능으로 전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순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선행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수능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선행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능형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학이 1학년 때 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뭐 하고 상관없이 현대고 또한 다른 세화나 휘문만큼 미리 다 끝내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선행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고요. 방향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고요. 마지막으로 잡을 키워드가요. 선행, 방향성, 그리고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선행, 그리고 방향성. 제가 나이가 들어갔나 봐요. 가끔 깜빡깜빡해요. 일단 이 두 개부터 얘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선행은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선행은 시킬 만큼 시키셔야 돼요. 거의 휘문세워 갈 만큼 다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현대나 휘문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이스토리를 언제 풀기 시작하는지 좀 보시면 돼요. 3학년 걸. 그 진도에 맞추시면 되는데 보통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이스토리를 늦어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3학년 걸 풀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그 정도 느낌으로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가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학선생님들 중에는 그냥 무식하게 선행 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저희 학원에 다녔었던 제가 수업을 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공부를 곧잘 하는 친구인데 선행도 조금 한 줄 알았는데 진학을 딱 시켰더니요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난리가 났죠. 그 학부모님이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다가요 현대고 수학을 많이 하는 학원을 보내놨더니 양도 되게 많고요 선행도 해야 된다 특강도 많이 하고요. 근데 결국은 성적이 안 나왔다. 곰곰이 좀 따져보신 거예요. 따져봤더니 우리 아이는 막 질러서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의 학생은 아니었고 배운 걸 내가 하나하나씩 곱씹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많이 해야 된다고. 선행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달렸던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아이가 허덕허덕 하다가 4등급을 딱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셨어요. 학원 안 보내겠다. 그냥 우리 아이는 진도에 맞춰서 꼬박꼬박 공부하면서 씹어 먹을 수 있게 과외를 붙이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아는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친구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지나가면서요. 수학 2과목 있는 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선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2과목 볼 때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여전히 4등급. 이러면서 좀 조마조마해서 뒤에 이렇게 계속 따라갔어요. 이 친구 그런데 결과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연대를 갔고요. 연대를 가는데 수리논술로 갔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추천드리는 선행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땡겨주세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계속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최대한 땡기셔서 요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보통들 얘기해요. 현대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부교재는 반복적으로 연습 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교재에서 없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의 기출문제까지 싹 다 풀이를 해야 된다고 해요. 됐죠? 그럼 공부量꽤 많을 텐데 그게 2등급까지예요. 그리고 1등급을 받으려면 강남권에서 난이도 최상의 기출문제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켜주셔야 1등급이 나와요. 정리하면 이거죠. 모의고사하고 부교재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2등급. 거기에 플러스 강남권 최상위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1등급. 이 느낌이거든요. 그럼 결국 선행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런데 다행히 현대고는 교과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게 교과 배열 자체는 선행을 요구하는 학교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방향성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최대치로 우리 아이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학생처럼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는 꼬박꼬박 곱씹어서 현대고 내신 타임테이블에는 혹시 못 맞췄을지라도 현대고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기르는 형태로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수능 수학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까먹었던 게 마지막으로 균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속도와 아이들이 그것들을 전부 다 이해했는지의 균형을 좀 잡아서 공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가 현대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게 선행 방향성 균형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 말이요. 이런 말이네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 학교가 현대고등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재수반 가면 선생님들이 현대고 애들 수학 나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는 게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어떤 등급에 속해 있어도 결국은 아이들이 거기에 현대고 수학에 적응을 하려다 보면 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런 거죠. 어떤 친구는 들어갈 때부터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이걸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수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현대고에서 4등급을 받았던 친구조차도 이 방향성을 나중에 잘 잡고 균형을 잡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렵다는 수리논술로도 연대를 가는 거고 요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 케이스 분류 문제, 고난도 문제라는 건 제가 따로 잠깐 뺐잖아요. 요게 되고 나서 이 문항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 그대로 요게 있는 거죠, 1등급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현대고 수학을 잘 했더니 수리논술도 합격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좀 괴를 같이 해요. 아까 12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풀이과정 일일이 다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연습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어려운 문제 풀이과정을 전부 다 써서 여기서 감점 이런 것들 거의 연습 안 하거든요. 요거 연습을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영과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거예요. 수리논술 볼 때 영과고 친구들이 좀 유리하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 문제를 놓고요. 이걸 쪼갠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요 단계 풀이 쓰고 요 단계 풀이 쓰고 요 단계 풀이 쓰고 라는 걸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이 보통 영과고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에서 현대고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꼭 한 문제씩 난이도 문제로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습이 잘 된 친구들 그런 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수리논술 문제 같은 거 잘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적응한 친구가 아마 합격을 했었던 이유는 현대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았기 때문에 연대 합격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현대고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보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현대고에 한참 유행이 불었던 게 뭐 있냐면 학원을 보내세요. 대형 강의들 들으시면서 뭘 하냐면 1대1로 과외를 또 붙이세요. 그러니까 주요 진도 나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대형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우리 아이가 약하다란 부분은 1대1로 과외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는데요. 과외하고 수업을 결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양쪽에 장단점들이 좀 극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 이 방법이요 굉장히 추천해요. 이 방법이 조금 부적절한 친구도 있어요. 완전 최상위 학생들.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완전 최상위 가기 직전 단계까지는 수업과 과외를 병행하시는 게 괜찮다고 봐요.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학원 수업 자체를 이번 겨울방학 수업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2시간은 칠판 수업을 해요. 칠판 수업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옆에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요. 적어주고 첨삭을 해주는 형태로 개념 수업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걸 놓치기 쉬워요. 아이가 좀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는 거에 못 알아듣는 것만 이렇게 써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을 잘 적용해서 수능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개념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외를 했던 친구들이 의외로 현대고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칠판에서 온전하게 전체 시야를 볼 수 있게 예쁘게 강의를 해주시는 수업을 듣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거예요. 개념 수업 듣고 끝나고 나서 그 개념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답 못 한대요. 잘 들었어, 이해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못 한대요. 그게요 개념 수업 끝나고 문제 주면은요 문제 못 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읊어봐 그러면 못 읽거든요. 그래서 한참 수학에서 유행했던 게 그런 거 있죠. 플립이라는 말. 학생들한테 설명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이유가 개념 수업에 또 단점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외를 좀 또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는 아예 그냥 학원 수업에 집어넣었어요. 2시간 칠판 수업으로 개념 열심히 정리를 하고 여름방학 때 잠깐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여름방학 때는 조교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1대2로 옆에서 과외를 해줍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지금 어머님들 앉아있는 책상에 가운데에 코치 선생님이 앉고요. 양 옆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옆에서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보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수학은 문제가 어디서 막히냐면요. 첫 세 줄은 잘 써요. 근데 여기서 탁 멈춰요. 세 줄 더 써야 되는데. 그때 코치 선생님들이 여기 이거 생각해봐라고 포인트로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하 그러면서 나머지 세 줄을 쓰게 되겠죠. 이러면서 속도 높아지고 효율성 높아지고 내가 어디를 모르는가가 정확하게 찝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은 칠판 수업 그리고 2시간은 1대2 과외 1대1로 받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이건 최대 2명까지 코치 한 명이 관리하겠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그 과정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학 강좌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도요. 우리 아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테스트 봤는데 좀 틀린 거 있는 문제들 해결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 추가 클리닉을 점심 먹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건 좀 집단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코치 선생님이 좀 1대 다수의 학생들을 놓고 끝날 때까지 전부 오늘 해결할 때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요. 시간표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지금 시대 자체가요. 한 학원에서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자체는 모듈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뒤에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시간표를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수상부터 전체 과목이 이번 겨울방학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 수상 심화를 하나 듣긴 해야 되잖아요. 수상 심화를 듣고 다른 과목을 하나 듣고 문제풀이를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뭐 이틀에서 5일까지 또는 하루에서 5일까지 부모님들이 최대 3과목까지 수업을 신청해서 들 수 있게 모듈식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런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혹시 이 과목을 우리 아이가 필요한데 이 과목을 이 학원에서 시간표가 안 맞네까지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표를 전부 다 학부모 편의에 맞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현대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2009년부터 압구정에 있었거든요. 우리 현대고 친구들이 필요한 니즈는 저희 학원에서 모두 흡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시작은요. 1월 2일부터 가요. 왜냐하면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총 8주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뭐 제가 원장이긴 한데요. 제 프로그램 설명을 하는 건 조금 낯설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거나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현대고를 진학할 마음이 거의 90% 이상이실 것 같아요. 현대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해마다 진학률이 좀 타 학교에 비해 널뛰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여학생들의 비중이 많아서 이과형 친구들은 좀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현대고 수학이 되게 이상적으로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고 수학이 어려워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대고 세팅할 때, 자사고 처음 세팅할 때는 전 그것도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고 처음 세팅할 때요. 선생님들이 단체로 좀 물갈이가 됐어요. 쉽게 해서 자사고답게 선생님 세팅을 바꾼 강남의 5개의 자사고 중에 거의 유일한 학교예요. 중동고 정도 좀 손댔고요. 사실은 세화재단은 아예 손 안 댔어요. 세화재단은 세화여중에 있던 선생님 끌어올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자사고답게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선생님 채용 자체를 새로 했었던 학교가 현대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센 저자가 들어왔어요. 문제집 저자가 그냥 학교 선생님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 저자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만들었던 게 현대고 부교재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수능 수학이 그대로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직격탄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편차가 심한 건 이런 거예요. 입시 제도의 영향을 좀 현대고는 받긴 해요. 어떻게 받냐면 지금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지금은 그 분류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어떻게 분류했냐면 휘문고는 정시 위주 학교, 현대고는 수시 위주 학교 이런 식으로 입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분류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현대고는 학생들이 정시, 수시 좀 균형 맞춰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학교예요. 나쁜 학교 아니야 오히려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교육제도가 계속 조금씩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고가 일시적으로 성적이 안 나온 학년도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선생님들이 잘 극복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학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저희 부엉부엉 하는데 가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시대인재, 재수반을 가는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일 안 생기실 건데 결국 거기 가서 재수 또는 N수를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현대고 졸업생들이 그런 결과물까지 다 포함해서는 그 어떤 학교에도 밀리지 않는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균형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입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올바른 학교, 그래서 결과까지 나오는 학교를 찾으신다면 현대고가 맞아요. 타 학교들 제가 현대고 관계자는 아니니까 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타 학교는 학교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진학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원가가 만들어주는 게 좀 있어요. 수원수투를 한 번에 다 시험을 본다. 선행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사교육에 전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알아서 대학 가. 정시로 가서 우리는 발표만 하면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고를 선택을 하는 그 순간 부모님들은 아이들 입시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건 만약에 지금 결심을 하셨다면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냥 현대고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수학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대고는 난맥상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들어가서 출제 형태 때문에. 그게 적응 안 되는 친구들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현대고에 대해서 최적화된 방향성하고 균형을 잡아드릴게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긴 시간 설명에 네 분의 연사였죠. 저까지 포함해서 들어주시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